안녕하세요. 21살 휴학생입니다. 입대 6개월을 앞두고 집에서 뒹굴뒹굴대고 방황을 하고 있었죠. 맨날 집에서 밥이나 축 내고 뒹굴거리니 어느 날은 엄마가 집에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알바를 하거나 공부라도 좀 하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솔직히 수개월 동안 놀기만 하다 보니 귀차니즘이 와서 뭘 하려니 만사가 싫었던 거야. 알바하려고 알아봤는데 입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해. 너 그럼 공장에서 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경험 삼아 한두 달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 성격도 소심한데 군대 들어가기 전 사회생활 제대로 해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은데 말야. 무슨 공장인데? 단무지 공장. 엄마랑 개모임 같이 하는 아줌마인데. 너 써달라고 하면 써줄 거야. 거기 사장이니까. 알았어. 한번 해볼게. 3일 후 아침 8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랜저 한 대가 오더니 그 사장 아줌마가 너가 성진이니? 하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뭐가 그리 궁금한지 이것저것 잠시도 쉴 틈 없이 몰아세우듯 물어보더라고. 언제 휴학했냐? 여친은 있느냐? 알바 해본 경험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지. 근데 가도 공장에 안 나오는 거야. 한 1시간 정도 갔나? 시골 마을 쪽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모퉁이를 지나 산 쪽으로 가니깐 공장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큰 공장은 아니었고 그냥 직원 8명 정도 되는 아담한 식품 공장이었다. 복장은 무슨 농사할 때는 신는 장화와 정육점에서 쓰는 앞치마 같은 그런 거를 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아줌마 6명과 아저씨 2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작업 반장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주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아. 뭐 그렇게 첫날을 마치고 집을 가기 위해 다시 아줌마 차를 탔지. 일은 할만하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출근할 때보단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아줌마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어제 허줄그레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아줌마가 한껏 꾸미고 온 거야. 글쎄.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줌마가 왜 이러지?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겼나 하며 몰래 쳐다봤지. 근데 너무 대놓고 봤나? 순간 아줌마랑 눈이 마주친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갑자기 민망함이 완전 밀려오더라고. 바로 고개를 돌리고 졸린 척을 하니 아줌마가 호호하며 웃더라. 아, 졸리다. 어제 잠을 푹 잔다고 잤는데도 피곤하네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 거야. 그나저나 일은 힘들지 않니? 네, 조금요. 근데 할만해요. 어제는 첫날이라 그런 거고. 며칠 지나면 할만해질 거야. 잠시 뒤 공장에 도착을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또 그 냄새나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금방 오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아저씨하고 아줌마들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난 어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해서 그냥 아줌마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가 요즘 벌써 50견이 왔나? 이쪽이 쑤시는 것이 아프네.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 쪽으로 돌아 앉아보세요. 한번 봐드릴게요. 좀 귀찮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장이니 어쩔 도리가. 그렇게 10분 가까이 열중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눈을 감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아줌마를 한번 떠보기로 했지. 사장님, 어때요? 시원하세요? 응, 시원하게 잘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근데 그 말이 왠지 다음에 또 해달란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5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옷을 갈아입고 공장 정리를 마무리한 후 아줌마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줌마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 전체 회식하는 건 좀 그렇고 둘이서 조촐하게 환영식 겸해서 조용한 데 가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거야. 내가 알기론 초등학생 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알바생인 나까지 챙길 필요까진 없는데 말야. 그날 사실 친구랑 선약도 있었는데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고 따라갔죠. 근데 아줌마가 맛집으로 데려가겠다더니 엄청 멀리 가는 거야. 한참 가다 보니 다른 지역이 나오더라고. 1시간 정도 간 거 같은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 도착을 했는데 닭 숯불고기 전문점이었는데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시간도 늦고 외진 곳이라 그랬는지 손님이 몇 테이블이 없었어. 잠시 뒤 숯불에 구운 매콤하게 보이는 닭갈비가 나왔는데 아줌마가 그때부터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성진아, 너 술 마실 줄 아니? 그럼요, 저도 이제 21살인데 당연히 마실 줄 알죠. 그럼 아줌마랑 술 한잔 할래? 아줌마 운전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아줌마는 한두 잔만 하고 나머진 너가 마시면 되지. 싫음 말고. 솔직히 그때는 술이 별로 안 땡겼는데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하며 거부하기가 좀 그렇더라. 결국 술을 시키고 우린잔을 했지요. 소주 5에서 6잔 정도 먹으니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취기가 오면서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아줌마도 한 잔만 마신다더니 자연스럽게 계속 따라 마시더라고요. 원래라면 못 마시게 해야 하지만 술이 들어가니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죠. 그렇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나. 계산을 하고 나오니까 아줌마가 혀가 꼬여가지고 집에 가자고 차에 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대리를 부르던지 쉬었다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랬죠. 잠시 차 안에서 쉬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잠시 뒤 우린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후 사장 아줌마 말곤 친한 사람도 없고 매번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점점 지겨워졌어. 사실 내가 A형이라 소심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한 지 3일 차인데도 다른 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타 마시고 있었는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오더니 왜 혼자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살갑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더라고. 솔직히 엄청 반가웠어요. 공장에서 나한테 사적으로 처음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아줌마 치고는 첫인상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 후로 나는 쉬는 시간에는 항상 그 여자랑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하곤 했죠. 근데 원래 전라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사람이에요? 제주도요. 중학생 때까지 제주도에 살다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입대는 언제 하는 거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달 정도 남았네요. 하. 그래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 날 받아놓고는 제대로 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아깝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소중할 때 아닌가. 그렇긴 하죠. 근데 친한 친구들이 다들 먼저 입대해서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는걸요. 아줌마가 저랑 놀아주실래요? 내가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나랑 뭘 하고 놀아. 뭐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남녀 사이에 특별할 게 있나요? 남녀 사이라고 그 말이 듣기에 싫진 않네. 나 근데 왜 이리 설레는 거지? 호호. 나는 그렇게 그녀와 쉬는 날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마치 연인처럼 손잡고 호수공원 산책까지 하고 밤 10시쯤에 우린 시내 쪽 말고 조용한 동네의 어느 술집으로 갔어요. 민속주점 같은 곳이었는데 해물파전에 동동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영숙 아줌마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호호, 결혼은커녕 남자친구 안 사귄 지도 오래되었는데 나 아직 미혼이야. 아, 죄송해요. 앞으로 아줌마 대신 영숙 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렇게 매력이 많으신데 전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았죠. 호호, 그렇게 말이라도 이쁘게 해주니 고맙네. 그나저나 넌 만나는 사람 없어.
전 아직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걸요. 너 혹시 진짜 총각이니? 에이,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랑 있을 땐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대해도 괜찮아. 내가 너 이모뻘인데. 아줌마도 여자인데 매너는 지켜야죠. 호, 고맙네. 날 여자로 생각해줘서. 우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면서 술을 마셨다. 그녀 나이는 37살, 결혼은 안 했고 여기서 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12시쯤 술 기운도 올라오고 해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나는 술 기운은 이미 올라왔고 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그녀가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 잔 더 할까요? 그러자, 그럼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갈래? 아줌마 집으로요. 전 상관없죠. 응, 아줌마가 요리 좀 하거든. 술 안주 맛있게 해줄게. 오, 정말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빨리 가요, 그럼. 우린 그렇게 2차로 아줌마 집을 가게 되었고 입대하기 전까지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반가워요. 저는 23살이고 같은 회사를 다니는 35살 아줌마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 팀 내 회식이었어요. 그때 술 좀 취한 상태였는데 그 아줌마가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1차 끝나고 2차로 노래방 갔는데 귓속말로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반말하고 그랬는데도 싫은 기색 하나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사람 볼 때는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가 그렇게 좋냐고 묻더군요. 자기는 돌싱녀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다고. 그냥 친한 누나라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아줌마가 좋은 걸 어떡하냐니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기가 어디가 좋냐는 거예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늙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좋다고 하니깐 말이 없더라고요. 우선 친해지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심하게 대쉬했고 연락했고 만났고 그녀도 점점 저를 편하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길 6개월,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누나 동생이 아닌 연인으로요. 만난 지 올해로 2년 정도 되는데 그녀가 저와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결정이 되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누나 동생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다 보면 서로의 연령 차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 등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결혼이나 진지한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거부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좀 더 가볍게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를 통해 상대방이 그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큰 결정입니다. 상대방과의 결혼을 고민하실 때에는 이러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